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밀렸고 이날 시장에서 가장 압박이 되는 한 가지 단어, 바로 긴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가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2.1%로 기술주와 성장주가 가장 약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날 다우지수 1.4, S&P 500 지수도 1.8로 해서 지금 덜 밀렸다 뿐이지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한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준 키워드 세 가지인데요. 우선 CPI, 그리고 국채 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1월 소비자 물가 나왔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7.2, 7.3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7.5가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6%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7.5% 오르면서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입니다. 40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1982년 이후 최고치가 되겠고요. 이 고물가 구간에 좀 들어선 지도 벌써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을 뺀 좀 안정적인 물가를 본다 하더라도 역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시장의 지수를 떨어뜨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아무래도 CPI가 발표가 되면서 2%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뭐랄까요? 숫자에서 오는 공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건데요. 지금 10년물 같은 기준으로는 6bp 오르면서 2%대 진입을 했고 2019년 이후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또 연준이 통화정책, 이 긴축을 하겠다라는 정책과 가장 많이 연결된 게 국채금리에서 2년물, 즉 단기물이 될 텐데요. 무려 10bp나 오르게 되면서 역시 금리 인상의 효과가 국채금리 시장에서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IT 대형주들이 휘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장초반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가면 그래도 인플레는 좀 잡힐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다독이는 듯 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나와서 올해 3월 50bp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는 하락을 크게 합니다. 여기에 또 숫자적으로 좀 근거를 준 게 바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되겠는데요. 개선돼 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역시 금리 인상 신호가 일정하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자,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업종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밤에 전업종이 내리는 그런 180도로 바뀐 시장의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가장 많이 밀린 게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IT,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경기 소비재, 특히 임의 소비재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IT하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경기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쪽 섹터 1.4% 서비스 섹터에서 떨어진 통신업종이 되겠는데 이제 그야말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전부 다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가장 많이 밀린 게 부동산입니다. 금리 인상도 포함이 됐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집값의 이 상승세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은 돈 벌기 힘들어진 거고 실적까지 저조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날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빨갛게 된 거면 나쁜 거죠.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다 밀렸고 일부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디즈니 이런 종목들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우선은 금리 인상 덕에 좀 선방을 한 게 지금 이 금융주 쪽에서는 금융주 쪽에서는 은행 쪽, 증권사 쪽이 되겠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선방을 했고, 호실적이라든지 전망, 거기에다가 개별적인 재료까지 붙어 있으면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장에선 살아남은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자, 대형 IT 종목 다 밀렸죠. 이제 그런 가운데 기술주는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우려에 따라서 밀린 것이 되겠고요. 개별적인 악재는 특별히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상승세가 가장 강했었던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악재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비스나우라든지 인투이트 거의 한 3%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지금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무려 3.2%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급등했던 거를 전부 다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죠. 이제 거기에서 유일하게 상승불을 킨 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반사 이익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메모리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그런 회사가 될 텐데 일본의 키옥시아하고 손잡고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생산 차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측에서는 정상화되려면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경쟁사 입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융주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은 이 금융 섹터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국채금리 수익률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단기물인 2년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2년물이 오른 거고요. 이제 이게 10년물 이 수익률을 넘어설 거의 위치까지 거의 이 수익률 차가 플래트닝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또 금리 관련해서는 또 악재가 되기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하나 더 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던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특히 좀 약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약값은 너무 비싸다. 자, 그래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실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자, 암젠, 브리스톨 마이어스, 에브비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 어제 강했었던 진단 키트들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더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종목이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게 디즈니, 그리고 장 전에 실적 발표한 게 트위터, 우버, 트윌리오, 그리고 장 중에 실적이 잘 나온 게 펩시, 코카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코카콜라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밀린 거에 비해서는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잘 유지를 하면서 선방을 한 건데요. 매출이 94억 달러, 원래 89억 달러 예상했는데 이거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탄산음료가 잘 팔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식품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매출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이런 가격이 전가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종목이 오늘 코카콜라였습니다. 61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유 자동차 업체 우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전망이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5%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크게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매출은 전년 대비 83%나 아주 크게,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우버가 잘 갔는데요. 2024년에 대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거기에서 뭔가 좀 매력적인 플러스 알파 이게 없다라는 내용 속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당 37달러 선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CPI 영향을 받게 되면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큰 폭으로 움직인 건 아닙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적용이 된 건데 업종으로 따지면 확실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술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특히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IT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호실적이랑 긍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나온 그런 기업들, 가전제품 지멘스라든지 이런 건 올랐지만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 예를 들어 배달업체인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회사죠. 이런 회사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EU 쪽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유럽도 인플레 잡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장중에 거의 한 2% 뛰었다가 그래도 이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거의 90달러 밑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벨로루시 지역에서 대규모 이 군사
합동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말은 전쟁나나 약간 이런 우려가 커질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냉각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고 WTI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구리 가격 보게 되면은 달러 약세 영향을 받게 되면서 1.4%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합니다. $10,000 확실하게 좀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금값은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상승을 한 건데 이제 수급 때문에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는 이 $1,800 심리적인 지지선입니다. 여기만 내려오면 갑자기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지금 수급의 주체가 러시아 국부펀드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 안착을 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지금 3년 만에 2%대에 들어간 거고요. 연준의 긴축 전망이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이날은 뭐 2년물, 10년물, 30년물 모든 지금 상품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공포가 시장에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일제히 밀렸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예상을 놓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201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를 상회한 점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1.5에서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는 전달 대비 0.5%가 올라 예상치였던 0.6%가 올라 예상치였던 0.5%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7.5%가 급등해 지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연결된 점이 오늘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작년 1월에 1%에 머물렀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한 해 크게 오르기 시작해 12월에는 7%를 기록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지만 올 들어 첫 달부터 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식품, 전기요금, 주거비용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 전달보다는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노동부 측은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0%가 올랐고 중고차 가격이 1년 전보다 41% 가까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역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었는데요.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블러드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 7월 1일까지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즉 0.1%의 인상을 전망한다며 오는 3월 첫 금리 인상이 0.5%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금리 인상 전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소시에테 제너럴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치를 상향 수정하고 있습니다. SG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총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당초 연내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측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추가로 3차례 인상이 있을 것이라며 목표 금리 범위는 2024년 초순 기준 2에서 2.25%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발표되고 뒤에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했으며 금리 인상과 대조표 축소가 함께 진행되고 재정 부양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 하방 리스크 역시 확대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과 약속했던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만큼의 구매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상무부의 자료를 인용해 2020에서 21년 중국의 구매액 목표 이행률이 5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2020년 1월 미국에서 1단계 무역 협의를 체결했는데요. 중국은 2년간 최소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미국은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 측은 중국이 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전체 이행률이 57%에 불과했다면서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59%, 서비스업이 52%, 농업 83%, 에너지가 37%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는데요. 애초 액수가 너무 컸던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공급망 붕괴로 인해 제품 선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 정부의 업적인 만큼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선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금리 상승을 한다는 건 경기 재개로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회사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웰스파고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 약 25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미국 4위 은행 웰스파고가 직원들에게 다음 달 14일까지 사무실 등 영업장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는 뉴스로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하락한 59달러 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캇 파웰 웰스파고 CO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고객과의 대면하는 직원, 그리고 기업 업무 담당 직원 등 대다수의 직종 그룹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월 14일부터 사무실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복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플렉서블 모델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직원들의 복귀 이후에는 각종 비즈니스 회의와 출장, 고객 방문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사무실로 복귀하기 시작하면 근무 형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해질 것이라면서 대부분이 일주일에 3일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근무 모델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웰스파고는 지난해 9월 7일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10월 4일, 11월 1일 등 복귀 날짜가 두 차례 미뤄졌고 이후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자 같은 해 12월 별도 통지가 있기 전까지 복귀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2월 소비자 태도 지수 잠정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67.5이며 개장 전 구디어 타이어, 언더 아머, 도미니언 에너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엔브리지, 그리고 뉴웰 브랜드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